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이지혜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 담벼락에는요. 현재 정상가격 3억 6천에서 4억 원 아파트 싸게 팔지 마세요라는 문구에 현수막이 내걸리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서울 가락동 시형아파트 인근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서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 담합은요.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과 함께 가격 상승기가 끝나고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수요자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자, 12월 첫날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코너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OX 퀴즈와 함께 재미있게 풀어보는 첫 번째 코너입니다.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어서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매물 총 2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 부동산 연구소는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3772-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이데일리TV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퀴즈. 보시는 여러분도 함께 문제 풀어보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원주민의 삶이 좋아지나요? 하나, 둘, 셋. 아닙니다. 네, X 들어주셨고요. 세 번째 문제 살펴보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O 들어주셨어요. 네 번째 문제 마지막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된 4가지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OX 퀴즈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도 살짝 먼저 좀 살펴봤는데 이게 부동산 용어로는 이 상향 여과라고 해서 그렇죠. 쉽게 풀어보면 주택이나 상권이 고급화되면서 원래 주인들이 이렇게 밀려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정의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 요즘 들어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도시 자체가 오래되다 보면은 옛스러움이 묻어나게 되겠지만 반면에는 또 노후되고 낙후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엿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개발이라는 붐을 타고 도시 자체가 바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아닌 그런 재개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일부 지역 중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이름 하에서 어떤 발전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하면 과거에 낙후됐던 지역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네.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 자체도 좋아지는 또한 건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일단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태원 경리단길이 그렇죠. 저는 떠오르거든요. 네. 문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였어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오카드 들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부동산 가치의 상승,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의 시작을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 임대료가 저렴한 그런 도심에 어떤 독특한 분위기나 어떤 갤러리나 아니면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면서 그 덕에 유동인구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상권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임대료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네. 결과를 낳게 되는 현상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저층 빌딩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또한 재건축을 통해서 높아지게 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건물도 많이 변화하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도시 재생과 함께 발전이 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도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먼저 건가요?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이런 유사한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곳은 종로구 삼청도시이고요. 네. 또 한 곳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태원 경리단길입니다. 먼저 종로구 삼청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거에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 중에 굉장히 큰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삼청동이었는데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근린 주거적 상업 특정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해 골목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 네. 주택 단지 안에 일반 빌라촌 안에 그런 주택 근린 생활지들이 많이 있던 그런 지역인데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인사동이 굉장히 문화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런 소득이 없는 저소득의 어떤 순수한 예술인들이 삼청동으로 많이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청동은 점점 예술인들이 모여지면서 인근에 있는 벽화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삼청동 자체가 과거에는 철공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철강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서 많이 떠나갔거든요. 네네. 공실이 많아지게 됐고 그러한 공실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돌아갔고 그 예술인들은 그런 철공소의 자재들 있죠. 네. 내부에 있던 파이프라던가 어떤 그런 시설 설비들을 제거를 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인테리어로 활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대형 화장품 업체들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한 10개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임대를 보시면은 2005년도에 33제곱미터 약 10평 정도의 규모의 상가 임대료가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 그리고 권리금이 5천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보증금 2억에 월세 700만 원 그리고 권리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권의 임대료 자체가 많이 올라갔고요. 또한 이태원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죠. 네. 이곳은 과거 2012년에 국궁재정관리단으로 통합된 육군 중앙경리단이 있어서 경리단길로 불리우게 되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 젊은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옮겼고요. 네. 굉장히 독특한 문화, 독특한 음식점들이 많이 포진되게 되었어요. 또한 그런 영향 중에 하나가 인근에 있는 미군 부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게 되면서 네. 그들의 시선과 그런 입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음식 문화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독특한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바라든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배정이 되면서 맞아요.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또한 어떤 젊은이들이 꼭 한번 가야 되는 핫플레이스 중에 한 곳으로 네.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2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는 그런 지역의 관광 명소로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점점 월세와 보증금 그리고 권리금들이 점차 올라가고 네네. 있다는 건데요. 또한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지가 상승 또한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가치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건물주들의 주머니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현상까지도 있게 되고 아무래도 또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적인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원주민의 경우에는 권리금이나 보증금 또 월세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마치 악날의 검과 같은데요. 두 번째 문제 계속해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삶이 좋아질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X라고 지금 카드를 들어주셨죠. 바로 이 내용인가요? 네,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은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뜻하겠지만 그 상권을 형성하게 만든 그쵸. 최초의 예술가라든가 네네. 아니면 뭐 요리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건물의 리모델링이랑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해당 지형이 상향 효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나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들어갔던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유입들이 거절이 되고 또한 권리금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상권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동네의 특색이 기존에 있었던 독특한 문화, 독특한 네. 예술 이런 느낌이 아닌 어떤 대형 상권,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홍대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그 지역만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유명한 그런 지역과 그렇죠.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상수동이라던가 네네. 망원동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상권이 퍼지고 있죠. 골목 상권, 골목으로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 젠틀리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홍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압구정 로데오 거리입니다. 압구정 로데오는 2000년 초반만 해도 굉장히 독특한 예술인들과 독특한 문화로 많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서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점점 임대료가 올라갔는데요. 네. 그 과거에 젊음의 거리라고 대표를 했지만 지금 현재 가보면 굉장히 쓸쓸한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높은 임대료 형성 때문에 그런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압구정 로데오의 평균 임대료가 현재 3.3제곱미터당 17만 5천 원 정도의 평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 주변 상권이죠. 우리나라 최대의 역세권 상권인 강남역 주변 상권이 3.3제곱미터당 11만 4천 원입니다. 6만 원 정도 제곱미터당 그 정도 평당. 비싼데 평당 네네. 예, 그 정도 비싼데요. 이 압구정 로데오의 평균 유동 인구는 하루 평균 5천여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강남역은 8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유동 인구 자체가 13배나 차이가 나는데 네. 임대료는 오히려 압구정 로데오가 5배가 더 비쌉니다. 그렇군요. 평균 6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이 압구정 로데오에서 밀려난 상권들 가로수길로 이전을 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압구정 로데오가 젊음의 거리였다가 아무래도 대형 상권들, 대형 상가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만의 문화의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로수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입소문이 타면서 맞아요.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그다음에 브런치의 거리 이런 식으로 많이 네. 형성이 되면서 또 인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반복이 됐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가게 됐고 이제는 정말 대형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할 수밖에 없고 소액으로 들어갔던 과거의 소나 아니면 이런 자그마한 규모의 네. 옷가게 매장들이라던가 어떤 예술인들의 거리들이 사라지면서 그 이면도로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름이 붙어진 게 세로숲길. 세로숲길. 네, 그런 식으로 상권이 계속 이동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 세로숲길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이 과로숲길에서 두 가지로 넘어갔는데요. 하나는 세로숲길이고요. 하나는 바로 경리단길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젊은 문화인들, 예술인들, 그다음에 요리가들이 계속 저렴한 임대료에 있는 새로운 거리를 찾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기존의 독특한 상권으로 독특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던 이 네. 상권 자체가 특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획일적인 모습으로만 되고 그런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독특한 상권으로 형성됐다가 독특함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고 네네. 유동인구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 남아있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높은 임대료와 높은 건물 가격 그다음에 남아있는 공실들밖에 없습니다. 네. 부동산의 특징상 사람들이 한번 올라간 임대료는 절대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몇 개월의 공실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임대료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황폐하게 되고 지금의 압구정 로데오처럼 많이 썰렁한 지역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고, 다시 또 투자 쪽으로 생각하시다 보면은, 네. 이런 젠틀리피케이션이 시작되는 지역, 각광을 받는 지역, 이 지역에 투자를 하면 또 굉장히 큰 시대 차익도 경험할 수가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세 번째 그렇죠. 문제인데요. 네. 아무래도 임대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대기업 상권이 들어가게 되고 기존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투자 가치가 높게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요? 라고 여쭈었는데 오카드를 들어주셨어요. 네.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지역적인 추천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갈망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시작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키포인트는 바로 네. 골목 상권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상권들은 임대료 자체가 높게 형성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상권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고요. 골목 그 노후된 이런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특색이 있는 거리들이 형성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죠. 예술가들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홍대입니다. 홍대.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홍대는 너무나 많이 대형 상권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공용 상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의 어떤 신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신입 예술가들이 들어가기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들인 상수동과 망원동이라던가 합정동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물레동입니다. 네, 물레동이죠. 물레동 같은 경우는 홍대 인근에 있었는데요. 과거 철공소 동네로 굉장히 유명했던 또 다른 동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홍대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가고 또 저렴하기 때문에 네. 또 특징이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본인의 창작 활동을 하기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갔고 지금은 정말 동네 자체가 특색이 있는 그러한 상권으로 형성이 되면서 네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동네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로의 연극 문화가 그대로 옮겨진 성북동의 성북촌 주변의 오프 대학로라던가 네, 시인 융동주와 수많은 화가들의 영혼이 잦아 들어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서촌과 북촌의 그런 함흥 마을들, 그리고 교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강남구 자곡동의 교수 마을이라던가 아니면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판교의 단독주택 단지, 그리고 보증금이 저렴해서 원어민 강사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네. 해방촌 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많이 유심 있게 보신다면은 굉장히 알짜배기 그 추천 매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약간의 수고, 임장 활동들을 하신다면은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들을 찾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만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 분석과 꼼꼼한 시세 조사를 하셔가지고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물건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적인 추천도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철저하고 또 꼼꼼한 사전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라고 여쭈었는데 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정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 10년 사이에 압구정 로데오라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가로수길이라던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 또 시의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은 이러한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정부 대책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방안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젠틀리피케이션의 단점이라 하면은 지역 개발 이익이 발전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 원주민들이 어떤 대기업의 매장들과 건물 주례들에게만 주머니를 불릴 수 있는 현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그 건물주는 임대료를 형성을 자제를 하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같은 걸 하지 않고 또한 시나 군은 과로 환경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런 시, 군 그리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건물주들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소상공인이나 문화 예술인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노후상가 건물주에게는 리모델링과 보수 비용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는 임대를 올리지 않고 임대 기간도 보증해주는 그런 약속을 맺는 상호 협조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존속 기간도 지금은 현재 5년인데요. 의무 기간이 5년인데 앞으로 10년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모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한 또 다른 부분은 임차인이 퇴거를 할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퇴거 보상 제도도 한번 마련을 해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지금 이 지역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들은 대학로와 인사동 그리고 홍대 인근과 해방촌과 성수동 등 도시 재생 지역 그리고 북촌과 서촌을 중심으로 하는 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젠틀리피케이션이 크게 눈에 와닿는 이런 6군데의 지역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앞으로 차차 폭넓게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젠틀리피케이션 소위 말하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현상이 될 수밖에 네. 없는데요. 이런 현상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그로 인한 정책을 통해서 이런 특색 있는 문화를 보존해야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화 중 또 관광 어떤 이런 그 혜택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부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종합 대책도 나온 만큼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빨리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오늘 4가지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능빈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마련되어 있는데요. 서울전화 377-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화요일은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서울전화 3772-0273번, 문자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이데일리TV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부터 해보죠.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예, 아파트를요. 네. 하나 살까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어떤지 전망이요. 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네네. 매수 전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지역에 네. 어떤 아파트 보고 계신가요? 여기 성북 기름동에 있는 3부 아파트. 3부 아파트요. 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세요? 이 투자도 되면서 이제 한 5, 6년 뒤에는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네, 실거주까지도 향후에는 생각을 하고 계신 네. 것 같은데요. 성북 네. 기름동 3부 아파트 지금 투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살펴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네. 입주하신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름동 3부 아파트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게 됐죠? 예, 거기가요, 조금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요. 네.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몇 평형 보시고 계시는데요? 30평형대요. 30평형대요? 네.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기름역 인근에 있는 3부 컨비니언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기름역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지금 이 동네 시세가 대충 3억 중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저희는 거기에 지금 20평형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30평형대를 하나 더 사고, 또 조금, 또 20평형대 또 하나 사볼까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20평형대 한 개를 보유하고 계신데, 네, 30평형대 추가를 하나 더 하시고, 네. 그 다음에 20평대 또 하나 더 하신다고요? 예. 근데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제가 잘 몰라서요. 일단은 이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오른 지역입니다. 네. 근데 지금 3부 아파트만 그렇게 오른 게 아닙니다. 네. 이 지역에는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 소리는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경기, 특히 주택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가요. 네.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 개발 호재들 중에서 한 개가 7호선, 경북선 경전철에 대한 네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2008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잠정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시공사에서 지금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손을 못 놓게 됐거든요. 네. 예, 그러게 되면서 아무래도 빨리 진행이 된다면 2025년쯤에나야 착공이나 혹은 준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경전철이요? 네네, 경전철이요. 네. 근데 지금 이 3부 아파트는요. 네. 예, 바로 그 전철역이 끼어 있어요. 네. 가운데. 3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도상에서 보듯이 굉장히 바로 앞에 있는 네. 뭐 우리가 보통적으로 말하는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말씀을 네네.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근처에 다 아파트 단지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뭐 기름역 어울림 아파트라던가 네. 아니면 인근에 있는 기름 1차, 레미안 1차 아파트라던가 지금 평균적으로 다 2천에서 3천만 원, 많게는 4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 투자 가치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지역 자체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아파트에 새 아파트를 모두 다 사시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고루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좀, 물론 오래된 아파트기는 한데요. 지금 가격이 좀 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데다가는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비싸요. 네, 그 네. 뉴타운 쪽이라. 투자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의 금액대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전역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네. 두 채를 더 보유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먼저 추가로 하시고 싶다면 하나 정도만 더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 채는 다른 지역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경제용어에서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투자 팁 네. 알려드렸는데요.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네, 여기가 인천이고요. 네네. 그 루원시티랑 청라지구 사이의 가정지구에 네네. 제일풍경채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제2풍경채요. 예. 그 2018년 2월에 입주인데 네. 그 25층에 11층이 당첨이 됐는데 네네. 그 분유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해서요. 네, 지금 분양받으신 아파트 보유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입주해서 실거주 네.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루원시티랑 청라지구 사이에 있는 제일풍경채 분양을 받으셨는데 2018년 2월에 입주라고 하셨어요. 지금 실거주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전문가 향후 보호 가치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당첨된 거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궁금하신 게 보유 가치죠? 앞으로 미래 가치. 예. 예. 네, 일단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하신 건가요? 실거주요. 실거주 목적으로요? 예. 네, 일단은 이 가정지구가 약간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루원시티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옆에 청라지구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아마 그러기 때문에 그 청약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일단 루원시티에서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오고요. 예.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업시설과 중심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이들 굉장히 그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라고 마케팅도 많이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이 청약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투자적인 부분보다는 실거주 부분으로 만족하시면서 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나요? 떨어질 가능성은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를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경기를 뚫고 올라갈 정도의 어떤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정지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루원시티가 옆에 있고 청라지구가 옆에 있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요.
청라지구보다 떨어지고요. 루원시티보다 떨어집니다. 청라지구가 좋은 것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들도 있고 공원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인근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라지구 자체가 인기가 많았는데요. 지금 최근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센트럴 에일린 뜰아파트 85제곱미터가 4억 초반에 분양을 했었는데 1,100여 가구가 분양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11월 달에. 네. 230가구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청라지구 자체가 많이 가격이 나름 중간 정도로 평가가 되면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분양이 났고요. 또한 루원시티 같은 경우도 최근 인천에 최근 10년 사이 인천의 무리한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예산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루원시티 자체도 개발하는데 많이 저 예산으로 규모를 적게 만들다고 최근 8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개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루원시티의 2호선, 청라지구의 중심 업무 중심 상업지구 요것만 보시고 가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뚫고 가격 상승 자체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 가치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방송이 끝난 뒤라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진행하는 동안 문자 메시지 굉장히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416님께서 사연 남겨주셨네요. 마포구 서교동과 합정동에 빌라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실입주할 계획이지만 투자 가치도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앞서 우리 퀴즈 시간에도 살펴본 지역인데요. 서교동과 합정동으로 지금 빌라를 좀 살펴보고 계신데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서교동과 합정동 두 군데 다 투자 유망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홍대가 아까도 OX 퀴즈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거대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상권 자체가 상수동과 망원동 쪽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교동은 말씀을 안 드렸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 홍대 자체가 너무나 거대해졌기 때문에 홍대의 배후지로서 집중 주거지역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합정동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많은 개발 호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된다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본문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바로 서교동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합정동인데요. 이 합정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남구 쪽에서 여의도 영등포구 쪽에서 합정동으로 오는 홍대 쪽으로 오는 길목에 위치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환경 자연성 회복과 관광 자원화 방향에서도 지금 여의도권과 합정역을 잇는 그리고 홍대를 잇는 수륙 양용 버스를 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11월 달에 젠틀리피케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젠틀리피케이션에서의 어떤 주요 대상 대책 방안을 연구하는 그 6개 지역 중 한 곳으로 네. 홍대와 합정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서교동과 합정동 이 두 군데의 신축 다세대의 그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합정동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저렴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서교동과 합정동 두 군데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실까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합정동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서교동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개발 호재들과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합정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향후 미래 가치를 살펴본다면 합정동이 더 낫겠다 이런 전문가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197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마포 공덕 삼성 1차 그리고 가락 우성 1차 20평대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두 지역의 아파트 살펴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어떤 아파트가 더 나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이 시청자님이 정말 서울 전역을 투자 목적으로 여기저기 다 발품하시면서 네. 알아보시는 분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군데 다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공덕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없는 쿼드러플 역세권, 네. 4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역세권 중에 한 군데 위치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지도를 보시면은 본 매물지 말씀하셨던 공동 상성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공동역에서 불과 100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근에 또 아현 재정비 촉진 지구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축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 나오게 되는 지역,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가락우성 1차를 말씀하셨는데요. 가락우성 1차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그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인근의 송파구 자체가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가 나오고 네, 있네요. 지금 가락우성.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본 매물의 위치는 바로 가락우성 1차 아파트가 이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는 송파역과 가락시장역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보시면 가락 농수산물시장이라던가 가락시장 아파트라든가 네. 위치에는 뭐 문정 법조타운이라던가 이런 많은 개발 호재들, 특히 송파구 자체가 많은 개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개발의 중심지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근처 같은 경우는 공덕 삼성 아파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중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락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평형대인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억 정도 선으로 가격이 좀 더 높게 네. 책정이 되어 있죠. 아니 왜 공덕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이고 마포의 중심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심 업무 지역 중 한 군데 있는데 왜 가락 우성보다 가격이 낮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발 호재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마포에 있는 공덕역 인근 같은 경우는 지금 아현 재정비 지구 말고는 크나큰 개발 호재가 없습니다. 완성되어 있는 상권이라는 네. 겁니다. 또한 앞으로 추가적으로 아현 뉴타운에서 많은 대규모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축 물량이 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인근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격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신축 건물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고 건물 5년에서 1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가격이 나중에 따라오게 올라오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투자 가치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금 이 지역, 특히 이 가락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86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6년도 부동산 TV를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딱 첫 번째가 떠오르겠죠. 바로 재건축. 이 재건축 호재가 바로 눈 앞에 있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 가락시장 다음으로 이 우성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가락시장에 대한 기대 수요만큼 우성 아파트의 기대 수요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 중 공동역과 가락시장역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 우성 아파트와 삼성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면 저는 네. 좀 더 미래 가치가 있고 눈앞에 재건축이 보이는 우성 아파트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재건축은 단기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장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차이도 있겠고요. 지역의 호재도 있는 만큼 아무래도 가락 우성 1차 투자 가치가 좀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주셨는데 잘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의 3772번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상담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5790님께서 사연 남겨주셨어요. 광진구 자양 4동 극동 아파트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 어떨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매수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죠? 네. 전문가님 광진구에 있는 극동 아파트입니다. 실거주와 투자 목적 같이 가져간다면 좀 향후 목적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자양동 같은 경우가 과거에 참 재미난 동네였어요. 아무래도 많은 개발 호재도 있었고 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2009년, 2010년 때까지만 해도 6억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네네.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되었던 그런 위치에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극동 아파트가 지금 본 매물지 지도 인근에 제 지도를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도로 보시면 극동 아파트의 위치가 보입니다. 네, 지금 하지만 나오네요. 네, 자양동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이유가 첫 번째는 인근의 뚝섬 유년 지역.
이를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네. 특히 7호선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뚝섬 유원지, 한강변도 즐기기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거장 위쪽에는 건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상권 중에 한 개죠. 네. 롯데백화점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장점 같은 경우는 과거 이 지역이 자양동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가격 상승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억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가격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3억 중반대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반토막이 그래서 났네요. 네, 거의. 네. 그래서 투자 시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시고 이득을 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좋은 시기 때 했을 거라고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동네 자체가 한때는 3.3제곱미터당 최고 4천만 원까지도 집가가 올라갔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2,5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를 들면은 투자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접적인 예로 용산구 같은 경우가 그렇죠. 국제 업무지구로 묶이면서 네. 평당 가격이 1억까지도 올라갔다가 그게 지정 해제가 되면서 4천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또 지금은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네네.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를 본다면은 자양동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일단 영동대로나 아니면은 성수대교를 이용했을 때 강남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한강변도 굉장히 이용하기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찬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그 자양동을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 유념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실시간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안녕하세요.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쌍용 1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이 집을 매매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전세를 놓고 이사를 가야 될까 고민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어떻게 전문가님이 판단해 주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몇 평형인가요? 31평형입니다. 네, 31평형에 거주 중이신데 이사 계획이 있으셔서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세를 주고 가야 하는지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치동 쌍용 아파트 말씀하셨죠? 예, 쌍용 1차입니다. 1차하고요. 네, 예. 지금 지도상에서 표시를 해드리면은, 대치동 쌍용 1차 아파트. 네, 하겨울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한보 음마 아파트,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음마 아파트가 인근에 있고요. 예, 예. 여기 거주하시기는 어떠세요, 지금?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주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사를 언제 가시게 되죠? 이사를 올 겨울이나 봄쯤에 가려고 합니다. 올해 겨울이요? 네네. 일단은 겨울이나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걸 언제 구입하셨죠? 2011년도 8월 달쯤에 구입을 했어요. 얼마에 구입하셨죠? 한 9억대 초반이요. 9억대 초반으로 구입하셨고요. 예.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남구의 유명한 지역 중에 한 군데인 대치동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1 대책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또한 개발 호재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평형이라고 하셨죠? 31평형. 31평형 자체가 지금 현재 매매가가 11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11억 초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전세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전세 알아보셨나요? 전세를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예. 8억에서 9억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그래요? 전세 자체가. 왜냐하면은, 아, 최근 들어서 예. 전세난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 1년 사이의 매매가도 지금 한 8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사를 가셔도, 지금 당장 팔지 말고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재개발에 순풍을 달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음마 아파트 자체가 많이 개발이 된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대치동 쌍용 아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지 않습니까? 예. 79년, 80년 이때쯤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이제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음마아파트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음마아파트 자체가 고삐가 풀렸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음마아파트 개발이 되고 나서 바로 다음 타자가 지금 쌍용아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전세를 놓고 가는 게 맞단 말씀이신 네, 거죠? 저는 전세를 두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전문가의 보유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쪽에 그러면, 아닙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 시청자님, 음마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꼽자면 5년 정도로 있다 보시고요. 네네. 음마아파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 감사합니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578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의정부 밀락동 송산주공 2단지 실거주 중입니다. 2017년 2월에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적당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지금 의정부에 있는 주공 2단지 아파트 실거주 중이라고 하셨어요. 매도 타이밍을 잡아본다면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송산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밀락동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이 지역 자체가 2000년 초중반 때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한 10년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변동이 크게 나지 않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요. 지금 현재 이 인근에 있는 59제곱미터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대략 형성이 1억 9천 정도, 1억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2008년부터 이 지역에 7호선, 지하철 7호선 연장 개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차, 2차 예비 타당성 단계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팔기보다는 좀 더 잠정적으로 좀 더 보시고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2017년 2월 달에 지방을 내려가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2017년 2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경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호선 연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하지만 이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좀 많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호선이라던가 7호선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노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격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밀락동에서 2017년까지 지금 진행을 봐야 되는 지하철 7호선의 개통 이 하나가 사실은 유일한 개발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다른 지역을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 지역 자체가 매매가 자체가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네. 그런 금액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시고 거기서 실거주하시고 계시니까요.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2017년에 이사를 가실 때 그 지역의 분위기 보시고 그다음에 이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사를 가셔야 되는 그 시기에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164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468-17번지에 5년 된 빌라 30평이고요. 2억 8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빌라를 보유 중인데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자, 관악구 신사동 468-17번지입니다. 5년 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매도 타이밍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관악구 신사동 제가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바로 이 위치입니다. 네, 인근에는 뭐 남부초등학교나 아니면 다양한 그런 신림 종합시장이라던가 많은 이 관악구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어떤 기대를 하나요? 그만큼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개발에 재개발이나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신림동,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는 신림 재건축 재정비 구역이라던가 봉천이라던가 계속 꾸준하게 개발 계획이 있었고 네. 진행 중에 있었는데 최근 발표된 것들이 이제 신림동 재건축 지역 지정 해제가 나왔고요. 봉천동도 지정 해제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5년이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5년 전에 30평 구매하셨고
2억 8천만 원에 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2억 8천만 원에 구매를 하셨는데 현재 이 지역의 3룸 신축 빌라의 금액대가 2억 8천에서 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과거에 어떤 봉천이나 아니면 신림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다소 높은 금액으로 아마 매입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저번 주에 제가 한번 OX 퀴즈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타운이 지정 해제가 되면은 신축 빌라가 많이 몰려 들어가게 돼요. 네. 아무래도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건축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신축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이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축 다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때문에 아무래도 동일한 규모의 사이즈들의 신축 건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가격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높게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네.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 지금 매물 같은 경우는 인근의 역과도 거리가 멀고요. 입지 여건도 그닥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때문에 빨리 매수를 하고 네. 나와서 다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좀 유망적인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점에 매입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조금 안타까운데요. 빨리 매도 타이밍을 잡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기 두산동 석계역에 있는 네. 석관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 24평이 있어요. 네. 그게 저 봄보다 많이 올랐는데 네. 그거를 매수해도 괜찮을지 네. 아니면은 월계동에 네. 주공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게 24평이 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도를 해도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월계동 아파트는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 매수. 매수 둘 다 지금 아파트 네네.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하나 사놓으려고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 봐요. 예. 네, 석계역 앞에 석관동 두산 아파트 24평형 그리고 월계동 네. 주공 아파트 역시 24평형 투자 목적으로 네네. 매수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의 네. 향후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석계역 있는 석관동 두산 아파트 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석관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요즘 최근 들어서 3천만 원 정도가 올랐죠. 네. 네, 근데 이 두산 아파트만 오른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올랐습니다. 네. 근데 가격 자체가 평균적으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 그 소리는 지금 우리나라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올 초에 있었던 어떤 주택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때문에 이런 네. 해당 부동산 경기와 네. 편승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떤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른 게 아닌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동반 상승을 한 경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 석관동 같은 경우는 인근의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 인근에 있는 장인 뉴타운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문 뉴타운이라던가 예. 이런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예정인 예. 그러한 개발 호재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석계역 같은 경우는 1호선과 6호선 두 개가 네. 교차하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상권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아파트 가격은 그닥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네. 중심 업무지구나 중심 상업지구가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하철을 네. 이용해서 적어도 20분 이상은 가야지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네, 뭐 동대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종로라던가 이런 지역들을 지나는 1호선이 있지만 그 네. 지하철을 타더라도 20에서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깝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두산 아파트 자체가 바로 앞에 중랑천이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수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이용해 보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지는 않을 거고 다르게 네.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경기의 호황에 따라서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지금 월계동? 네, 월계동. 월계동 예. 네, 주공 아파트 아파트. 말씀하셨죠. 예. 네, 월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지역의 개발 네. 호재나 이런 것들이 뭐
아파트나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하시면서 많이들 유도 있게 보시고 있긴 한데요. 아, 예. 네,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기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1,000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올 들어서. 아, 그래요?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 있죠? 부동산 네. 경기가 평승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평균적으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 지역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은 부동산 경기의 호황과 상승과 연계돼서 편승해서 올라가기가 많이 힘든 지역이라는 겁니다. 아, 예. 첫 번째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이 외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아, 예. 지도상으로는 바로 앞에 월기역이라던가 광운대역이라던가 이렇게 역들이 네,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기에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인근의 도로도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한 주공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하시려면 굉장히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보실 거면은 저는 석관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냥 사놓으려고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실례지만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아, 두산 아파트 33평에 살았는데요. 아, 네. 예, 근데 이 33평은 별로 안 오르고 24평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24평을 사놓으면 괜찮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아파트 금액 대비 한 10%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아, 예. 이거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련을 좀 가지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좀 더 투자 유망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혹시 어느 지역이 괜찮아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지역 추천은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전문가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동탄 1도시의 월드메리앙하고요. 네. 동탄 2도시 대우 프루지오 중에 둘 중에 어떤 거를 매수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지금 매수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 그냥 투자죠. 투자 생각하면서 지금 두 아파트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단 동탄 1기 신도시의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 그리고 동탄 2기에는 대우 프루지오 아파트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탄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네. 이 두 지역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네. 어떻게 그 지역을 관심 있게 되셨죠? 아, 그쪽에 살고 있어요. 아, 동탄 1신도시에 살고 계시나요? 2신도시에 살고 계시나요? 일이요. 1이요? 예. 그럼 일단은 설명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예. 1신도시가 살기는 굉장히 좋죠. 일기. 그렇죠. 지금 예. 2000년, 7년, 8년쯤에 형성이 되었고 신도시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예. 2신도시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는 개발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죠. 당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 5, 6년을 내다봤을 때. 네. 그 5, 6년 후에 내다보고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예. 1신도시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2신도시는 개발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네네. 보통 주택도 생명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예. 유아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부동산 시장에는 천익이라는 또 다른 국면이 있는데 이건 제외를 하고요. 예. 지금 유아기,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를 말씀드렸는데 동탄 1신도시는 성숙기입니다. 완성이 된 단계입니다. 예. 가격 상승폭이 완만합니다. 예. 그리고 유아기와 성장기, 보통 자녀분들 성장할 때 보면은 유아기 때와 성장기 때, 청소년기 때, 이때 보시면은 하루가 다르게 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도시 형성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부동산 금액도 가격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신도시와 2신도시에서의 아파트 어떤 걸 더 매도를 할까라고 말씀드리면요. 저는 네. 아파트를 보지 않겠습니다. 도시만 보겠습니다. 이 도시 지역만 보시더라도 1신도시보다는 2신도시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동탄 2도시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두 개의 금액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 내에서는 당연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동탄 2도시 대여 프로젝트 쪽에 낫다 하시는 네. 거죠? 저는 동탄 2신도시를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돼요? 네. 동탄 2도시에 이제는 호수공원이 생긴다는 말이 있었어요. 밑에. 네네. 근데 그쪽으로 분양받는 거는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일단은 네. 뭐 판교라든지 아니면 뭐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대부분 공원, 녹지 구역과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녹색 조망권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창문을 열었을 때 바다가 보이고 한강이 보이면은 이제 그 한강 조망권, 바다 조망권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듯이 녹지 조망권, 산이라던가 공원이 눈에 보인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망권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네. 지금 분양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예. 분양을 선택하실 때 꼭 녹지 지역, 호수 공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선택하셔서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분명히 투자에 네. 성공하실 거라고 장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6583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성동구 금호동 2일가의 벽산 아파트 25평형입니다. 매도 시기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목적으로 보고 계신지, 지금 살고 계신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자,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5평형 네. 평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매도 시기 잡아주시죠. 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고민 상담할 때도 이 네. 지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은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동호대교나 성수대교를 이용했을 때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다양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급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옥수라던가 금호, 뉴타운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축 아파트가 또 많이 나옵니다. 아, 공급이 많군요. 네, 공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평형대, 같은 아파트대라면은 네. 아무래도 신축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매도 시기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거주를 하셨든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셨든 지금 이 금호 아파트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한 네. 군데입니다. 때문에 지금 파시고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축 아파트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뭐 매도 타이밍이나 매수 시기라던가 네, 매수 금액이라던가 아니면 목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다음에 주실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근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고민 상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연구소 2부에서는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날짜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 들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